2023년 2월 21일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날입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남자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동성 간의 혼인은 결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성 파트너 중 한 사람을 배우자로 보고 건강보험 무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동성 커플도 남녀가 결혼한 것처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고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한 것이죠. 이 판결로 인해 지금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성적인 결합만을 결혼이라고 정의하던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들끼리의 성적 결합 역시 진짜 결혼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해버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던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 당시 미국의 각 주들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주와 금지한 주들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바로 오버게펠드 호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9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 중 5명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는 쪽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버렸습니다. 동성결혼 금지법을 제정했던 37개 주에 살고 있던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말입니다. 이 일로 미국에서는 사법 적극주의 또는 사법 독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사법 적극주의란 판사들이 특정 사건의 판결을 통해 온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자신들의 뜻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의 사법 적극주의는 비단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삼권 분립제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고 독재 정치 체제의 시발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은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겠다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했었죠. 이런 논리에 설득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성인들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사적인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비난하고 금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단계로 자신들의 사랑을 법적 결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결혼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국가가 결혼한 부부들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똑같이 달라는 것입니다. 동성 커플에게도 소득공제, 국민연금, 상속이나 증여의 혜택, 심지어 아파트 청약 자격 조건에 관한 혜택 등을 다 누리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 체계를 송두리째 바꾸어야 하는 법적인 작업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민의 세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 사회에서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의 정의에서 남녀라는 단어 하나가 삭제되는 것만으로도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숫자의 제한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쌍방 간의 존중도 삭제된다면 일부 다처제나 강압적인 조혼 풍습 같은 것들이 정당화되면서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결혼과 가정은 해체되어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 주장이 과도하게 극단적이라고 그런 위협을 극대화시킨 주장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동성결혼을 넘어선 주장이 현재도 나오고 있는 중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선을 넘어왔던 인류가 그것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통제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답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세가 된 서구 사회에서는 수십 가지가 넘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진보이고 진정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 서구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을 우리도 따라갈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정서영 미국 변호사였습니다.